자가 면역은 뭐냐 하면, 이제 자가 면역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예요?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사강의 이야기도 여기에 한번 비춰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과연 이제 왜 이게 나를 파괴하는가? 두 가지가 보통 있어요. 바이러스가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내가 군인을 많이 만들므로써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나 이외의 간첩을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인식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항체라는 게 있어요. B세포라는 게 있는데, 항체는 이제 수많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전부 다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면역 항체, 그거 뭐잖아요. 면역의 이제 백신을 맞는데, 백신은 면역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면역의 기억이라고 이야기해요. 면역의 기억. 그러니까, 근데 그 항체가 만드는데, 그 많은 항체를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그걸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그걸 이제 규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비자기는 자기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내부의 이미지로 알고 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노벨상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새로운 말은 원래 자신의 사전 안에 이미 다 새겨져 있던 것이다. 촘스키의 말을 이용해서 항체의 인식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식의 기원은 자기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면역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면역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자연과학이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황당한 게, 이제 면역학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와 비자기거든. 굉장히 인문학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던 어떤 철학적인 어떤 명제들을 나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행위의 집합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자기 이름이라는 게 대부분 HLA 항원이라 그랬는데, HLA 항원에 이제 이상곤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으면 그 단백질을 싹 잘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잘라내면 이제 다른 세포가 나오잖아요. 다른 세포가 나오면 갑자기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몇 번 자르고 나면 뭐냐 하면 이름이 없어져요. 이름이 없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만 그냥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에 반응하는 거지 특별한 반응은 사실은 없더라. 그래서 자기라는 것은 결국은 주변 환경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문학적으로 다시 보자면 이제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에서 다시 한번 따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면역학이란 자기가 결국은 현실적인 자아고, 그거는 어쩌면 우리의 어떤 실존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어떤 법칙이나 이론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체력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아까 이제 면역학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잠시 이야기를 했고, 체력은 운동 능력과 항병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싸움을 잘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까요? 일찍 죽을까요? 대부분 체력이 아주 좋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선수 중에. 왜? 이제 체력이 꼭 항병력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체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마라톤 체력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한 4시간 정도 하면 가잖아요. 그런데 항병력은 어때요? 24시간 잠시라도 머물면 죽어. 멈추면 안 돼. 24시간 동안 무조건 바이러스하고 세균을 막아줘야 돼. 수비를 촥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항병력하고 우리가 체력은 다르다. 체력이 좋다고 사실은 항병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북한산 갔다 와서는 굉장히 기분 좋다. 내가 운동해서 이제 체력이 좋아졌을 거다. 이래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몸을 좋게 하는 것은 강도보다는 빈도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건강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왜냐하면 그냥 이러면 건강할 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뭘 하기 위해서 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음식물을 많이 먹고 많이 축적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많이 축적하면 몸에 어때요? 많은 부하가 걸리죠. 왜냐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소모해서 건강하게끔 다시 돌려주는 것도 운동이고, 너무 소모해서 체력을 소모하는 것도 운동인 거죠. 그래서 적절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금방금방 청소하는 게 설거지가 좋아요? 아니면 오랫동안 놔놨다 한꺼번에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침에 그냥 버스 탈 걸 걸어가 간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빈도를 자주 함으로써 건강이 좋아지는 거지 강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습관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불면증, 잠을 안 자는 거. 우리가 제일 이게 잠을 못 자거나 시차를 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비행기 조종사. 그런 사람들이 보통 10년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불면증을 하여튼 잘 치료해야 되는 게 면역력의 핵심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고, 그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장내가 잘 정리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면역력이 약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삼을 우리가 면역력에 되게 많이 쓰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체온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삼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더라. 순조가 이제 본인이 뭐냐 하면 순조 임금이 12살 때는 발진 티푸스 두드러기가 걸려가지고 치료했고, 13살 때는 홍역이 걸렸고, 16살 때는 천연두를 그냥 3종 세트를 다 한 거예요. 전염병에. 근데 그 사람이 그 이후로 이제 뭐 어쨌든 녹용을 먹고 난 뒤 녹용이 들었는 약물을 먹은 거죠. 먹고 나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비싼 약을 보내도 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은 게 아니고 뭐래요. 똑같은 인삼인데 정조가 먹으니까 독이 되는 거고, 영조가 먹으니까 어때요? 생명을 누리는 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영양학하고 그 다음 약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의학은 어때요? 음식도 잘 갈려서 먹으면 약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치료하는 의사, 이런 뜻입니다. 건강의 상식은 뭐 일찍 자고 적게 먹고, 그 다음에 나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 좀 이런 스트레스하고 멀어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주 상식적인 것을 잘 실천하는 데 있는 거지, 대단한 걸 잘 아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실천이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